안녕하세요 여러분, 이트샤입니다. 매일 먹게 되는 달걀과 닭가슴살이 지겨워진 때 선물 세트로 들어온 참치와 연어 통조림이 제 마음을 사로잡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게 된 이번 밀프렙. 만드는 것이 어렵지 않고 여러 가지로 활용하기 좋을 거예요. 평소에 먹는 식단이 지겨웠다면 오늘 밀프렙 영상도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제 밀프렙 기본 구성을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잘게 썬 야채들 100g을 꼭 넣어주고 있는데요. 종류 상관없이 두세 가지를 섞어주고 있어요. 칼로리, 포만감, 그리고 화장실 활동을 위해 하루 한 끼 샐러드는 기본이니까요. 탄수화물은 흑미, 귀리, 현미를 반나절 동안 불려서 팔팔 끓는 물에 10분간 삶아 먹고 있는데요. 밥이라기보단 곡물 샐러드에 더 알맞게 찰기 하나 없이 굴러간답니다. 영상으로 봐도 밥이 뭉치지 않고 날아다니는 게 보이시죠? 통곡물을 삶아주면 쉽게 퍼지지 않고 밥같이 빨리 쉬지 않아 보관하기에 더 용이해요. 평소 단백질은 삶은 달걀을 2개씩 넣어주고 있는데 이번 밀프렙에서는 참치랑 연어캔 통조림을 사용할 거라서 1개씩만 다져서 담아주었어요. 이렇게 곡물, 계란, 야채 3가지가 제가 매일 먹는 밀프렙의 기본 구성이랍니다. 그럼 이 구성을 더 맛있게 먹기 위해 통조림을 변신시켜줘 볼게요. 참치 하면 생각나는 덮밥에 잘 어울릴 수밖에 없는 담백한 소스로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은 역시나 두부랑 캐슈넛 소스인 것 같아서 두부 비린내부터 잡아주기 위해 한번 데쳐주었어요. 데친 두부는 물기를 적당하게 빼주는데 너무 물기를 많이 빼주면 소스가 뻑뻑해지니까 살짝만 제거해주세요. 반나절 찬물에 불려준 캐슈넛은 물기를 쪽 빼고 두부와 섞어주어 곱게 갈아주면 제 레시피 영상에서도 종종 보여드렸던 두부 크림, 두부 마요네즈가 된답니다. 여기에 저는 아보카도도 넣어주었는데 이날 아보카도가 살짝 덜 익어서 슬픈 기억이 있네요. 아보카도는 으깨주거나 저처럼 잘게 잘라서 두부 크림과 함께 섞어주세요. 여기에 오늘의 메인 통조림을 넣을 건데 이 통조림을 그냥 넣으면 저 어마무시한 기름까지 같이 먹게 되겠죠? 대충 기름만 빼주어도 되겠지만 체에 받쳐주기만 해도 훨씬 기름을 덜 먹을 수 있어요. 더 확실하게 기름을 잡아주기 위해서 팔팔 끓는 물에 한번 데쳐주는 것이 좋은데 데치기는 귀찮으니까 뜨거운 물을 끼얹어 주었어요. 그럼 이렇게 기름이 쭉 빠지겠죠? 두세 차례 이 과정을 반복해주면 참치랑 연어는 포슬포슬하게 되고 기름도 많이 빠져서 나오는 물도 맑게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나오는 2개의 레시피에서 모두 통조림을 이렇게 선처리하고 난 다음에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이제 제대로 맛을 내기 위해서 후추를 와장창 넣어서 비린맛도 확 잡아주고 분말로 된 마늘가루와 양파가루도 왕창 넣어주었어요. 감칠맛이 훨씬 더 살아나겠죠? 약간의 상큼한 맛이 빠질 수 없으니 레몬즙도 넣어주었어요. 저는 중간에 섞다가 맛을 보았는데 전체적으로 양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서 후추부터 레몬즙까지 추가로 팡팡 넣어서 맛을 맞춰주고 마무리를 해주었어요. 참치 마요 덮밥이 참 맛있긴 한데 마요네즈가 참 부담스럽잖아요. 이렇게 먹으면 캐슈넛 덕분에 마요네즈 고소함도 부럽지 않고 아보카도가 들어가서 부드러움도 업되고 무엇보다 참치 통조림과 두부가 단백질 보충까지 해주니 안 먹어볼 수 없겠죠? 이 소스는 샌드위치나 샐러드, 파스타, 덮밥으로도 다 먹기 좋은 소스니까 여러 가지로 응용해서 한번 드셔보세요. 참치 통조림이 나왔는데 한식 양념이 빠지면 정말 아쉽죠? 다진 마늘도 왕창 준비하고 달짝한 양파도 왕창 넣어서 비벼 먹기 좋은 고추참치 만들어 볼게요. 볶은 양파에서 나온 단맛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맛이니까 큼지막한 양파 하나를 전부 다져서 사용해 줄 거예요. 양파의 익은 단맛은 생양파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오늘은 다른 맛들로 가려줄 거니까
양파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도 한 번은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식 양념에 은근히 토마토가 잘 어울린다는 것을 깨달아서 그런지 전 요즘 토마토 사용하는 일이 많아진 것 같아요. 토마토에 물이 많이 나와서 양념을 만들기 좋은 것은 홀토마토이고, 이렇게 단단한 대추 방울토마토를 사용하면 토마토의 씹는 맛을 더 즐길 수 있어요. 달궈진 팬에 코코넛 오일 살짝 둘러준 다음에 마늘을 한가득 넣어서 향을 확 끌어올려주세요. 그리고 다이어트에 정말 좋은 양파를 전부 다 넣어주고 이 다진 양파의 숨이 푹 죽도록 볶아주세요. 적당히 무르고 흰색이 될 때까지 볶아주셔도 되고, 완전 진하게 단맛을 내고 싶다면 갈색이 나도록 볶아주셔도 돼요. 여기에 잘게 다진 토마토를 넣어주면 아직까지는 양식 느낌이 많이 날 거예요. 토마토에 물이 자박하게 남아있을 때까지 볶은 다음에 뜨거운 물로 데쳐준 참치 통조림 2개를 넣어주고 후추를 또 왕창왕창 뿌려서 혹시 모를 비린맛도 잡아주세요. 그리고 중약불에서 물이 사라질 때까지 볶아준 다음에 고추장을 넣어줍니다. 이러면 고추참치가 되겠죠. 조금 더 매콤한 것을 원하시는 분이시라면 고춧가루를 넣거나 청양고추를 썰어서 넣어주셔도 되는데, 저는 매운 걸 힘들어하기 때문에 여기서 스탑! 이렇게 물기가 없어지고 완전히 엉겨붙기 시작하면 마무리 타이밍이에요. 마지막으로 향을 살려줄 파를 넣어주고 숨이 죽으면 완벽하게 완성입니다. 사실 이날 이걸 처음 만들어 본 것인데 고추장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가서 제 계획보다는 조금 더 짜게 됐어요. 반수저도 안 넣은 것 같지만 생각보다 시판 고추장이 간이 세니까 꼭 고려해서 고추장 양을 조절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토마토를 넣어도 양념을 많이 넣으면 소용없으니까요. 그래도 매콤하게 먹는 한식 소스라서 맛이 없을 수가 없답니다. 마지막은 순전히 제 취향의 샐러드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 샐러드 소스를 만들 때 이렇게 큼지막한 토마토를 쓰는 것을 더 선호해요. 토마토에서 나온 물이 진짜 맛있는 소스가 된다는 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이 토마토의 가장 찰떡궁합은 역시나 잘게 다진 양파인데, 이번에는 생으로 먹는 거라 너무 많이 먹으면 매울 것 같아서 딱 4분의 1 조각만 준비했어요. 그래도 매울 수 있으니까 찬물에 담가 한 20-30분 정도 방치했다가 물기를 쭉 빼서 이렇게 같이 담아주면 매운맛은 빠지고 아삭 시원한 양파 맛을 느낄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도 참치 통조림을 넣어줄 건데요. 이날은 연어 통조림이네요. 마찬가지로 체에 받치고 뜨거운 물을 부어줄 건데, 이날은 특별히 케이퍼도 준비해서 같이 데쳐주었어요. 보통 연어 먹을 때 같이 먹곤 하는데 짭짤한 맛이 많이 강하긴 하지만 이국적인 맛을 내는데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데쳐서 짠맛은 어느 정도 빠지고 상큼한 맛만 남도록 해주었어요. 그래도 나는 저렇게 짠맛을 넣고 싶지 않다 하시면 그냥 생략하셔도 괜찮아요. 잘게 다진 케이퍼와 데친 참치도 넣어주고 데친 고수를 잘게 다져서 넣어주었어요. 향신채는 아무래도 취향이 갈리는 부분이라 고수는 싫다 하시면 깻잎 추천해드릴게요. 저는 여기에 레몬 후추를 뿌려서 은은하게 상큼한 향과 매콤한 맛을 더해주었고, 완전 상큼한 맛을 위해서 레몬즙을 평소보다 더 듬뿍 뿌려서 마무리해주었어요. 자칫 평범할 수 있는 샐러드 소스 조합에 고수만 넣어도 충분히 이국적으로 즐길 수 있는 데다가 짠맛은 강하지 않고 감칠맛이 올라와서 통밀빵에 올려 먹거나 샐러드 파스타로 먹어도 훌륭한 소스예요. 특히나 이건 시간을 두고 먹으면 재료끼리 더 어우러지는 맛이 있어서 밀프렙뿐만 아니라 평소 식사용으로 드실 때도 드시기 30분 전에 만들어 두시면 훨씬 더 조화로운 맛을 즐길 수 있을 거예요. 선물로 들어온 통조림을 보고 꽂혀서 만들게 된 3주간의 밀프렙 레시피 유용하게 보셨나요?
평소 레시피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양념들에 통조림만 추가한 것인데도 새로운 음식을 먹는 기분이어서 저도 굉장히 새로웠어요. 다만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연어 통조림이 조금 더 비린 맛이 많이 나는 것 같아서 참치 통조림을 좀 더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오늘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인스타그램 팔로우와 채널 구독하기 잊지 말아주시고요. 다음에도 맛있는 밀프렙 영상 만들어서 가지고 올게요. 안녕!